중학교 때까지는 제가 피아노를 전공을 했었어요. 고등학교 때는 입시 미술을, 대학교는 패션 디자인과로 진학을 했거든요. 피아노부터 디자인에 이르기까지 예술가의 길만 쭉 걸어온 여자. 그녀가 도착한 곳은 뜨거운 불길이 치솟는 대장간? 피아노 건반과 펜 그리고 붓 대신 보기만 해도 무시무시한 망치를 든 오늘의 눈에 띄는 그녀. 그녀가 감추고 있던 또 다른 모습은? 안녕하세요. 저는 방자유기 전수생 이솔이라고 합니다. 1200도가 넘는 가마 앞에서 뜨거운 불과 사투를 벌이느라 화상을 입는 건 다반사. 수백 수천 번의 망치를 휘둘러 방자유기의 생명을 불어넣는 그녀. 유기 작업 자체가 딱 그런 거거든요. 힘을 요구하면서도 섬세함도 같이 갖춰야 하는. 천년의 역사를 가진 방자유기의 명맥을 잇기 위해 힘 좋은 남자들도 기피하는 방자유기 무형문화재 전수생의 길을 스스로 선택했다고 하는데요. 힘들고 고된 길이란 걸 알면서도 선택한 이유는 이것 때문이라고 합니다. 점점 난이도 어려운 거를 시도를 하는데 너무 행복해요, 그 순간이. 전통을 재해석해서 과거와 현재를 잇는 메신저. 천년의 세월을 두드려 황금빛 찬란한 빛을 가져온 철의 여인. 방자유기 전수생 이소리 씨입니다. 집과 붙어있는 이곳이 소리 씨가 사장이자 직원으로라는 작업장입니다. 작업 시작은 불을 지피는 것부터 시작된다는데요. 가마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느껴지죠, 열기가. 저 안에 온도는 한 700도 정도 되어야지 저희가 망치질을 할 수 있게 내가 달궈지거든요. 작업장 안에선 아빠와 딸이 아닌 방자유기를 만드는 한 명의 대장장이가 된다는 소리 씨. 아버지가 건네준 망치를 들고 가볍게 휘둘러 보는데요. 어째 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걸까요? 이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날 손에 잡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립감도 약간씩 다르고 무게도 다 다르고, 그래서 미치는 느낌 자체가 조금씩 달라서 오늘은 이게 좀 맞을 것 같아요. 망치를 고르는 사이 가마가 어느새 잘 달궈졌습니다. 최소 700도가 넘을 정도로 뜨거운 가마. 그 안에 소리 씨가 넣은 건 동그란 형태의 철판입니다. 이게 지금 원재료인데 탑금을 하고 나서 나온 바데기를 망치질을 하기 쉽게 펼쳐놓은 상태거든요. 방자유기를 만드는 데 쓰는 이 철판은 구리와 주석을 적정한 비율로 섞은 뒤 용해로 안에서 녹이고 그 녹은 쇠물을 틀에 넣고 식혀서 만드는데요. 모양이 바둑알과 같다고 해서 일명 바데기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이대로 사용해도 충분하긴 하지만 좀 더 작업하기 편하도록 프레스기에 넣어 얇고 균일하게 펴주면 방자유기를 만드는 데 쓰는 철판의 형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든 철판을 달궈줄 때는 2인 1조로 작업한다는 소리씨. 오늘 가마 작업은 소리씨가 아닌 남편이 맡았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작업을 위해서 서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는데요. 고온을 이기지 못하고 철판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더 달궈야 된다. 하지만 작업을 하려면 아직 한참을 더 달궈야 한다는데요. 철판이 달궈주는 동안은 잠시라도 몸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계속 이제 같은 방향에서 오는 불을 받으면은 한 군데만 많이 달궈져서 녹아버릴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계속 굴려주면서 골고루 열이 닿게 해주는 거예요. 어느 한 면에만 치우치지 않도록 정성스럽게 달군 철판을 가마에서 꺼내고 나면 이젠 소리씨가 활약할 차례인데요. 철판이 식기 전에 재료의 형태를 망치로 잡아주는 우김질 작업. 힘들기로 소문이 자제해 못 버티고 도망간 남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소리씨가 일을 배우고 싶다고 할 때 아버지 역시 큰 기대는 안 했습니다.
몇 번 하다가 관둘 거란 예상과 다르게 끝끝내 망치를 잡은 딸을 보며 생각이 180도 바뀌게 됐다는 아버지. 요즘은 딸이 기특할 따름입니다. 철판이 식을 기미가 보이자마자 망설임 없이 가마로 넣는 소리씨. 이게 식었을 때 때려버리면 이게 산산조각이 나서 저렇게 원형 재료를 만들기까지도 들어간 수공이 많기 때문에 아깝죠. 그래서 최대한 좀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작업을. 이거 혹시 몇 도 정도 돼 보이세요? 지금 다 식어 보이지 않나요? 이거 한 100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물이 거의 증발해서 없어지죠? 아마 100도가 넘을 것 같아요. 무려 1200도가 넘는 가마 앞에서 수천 번 망치를 휘두르다 보면 화상은 물론 손에 물집이 생기고 심지어 찢어져서 피가 나는 게 일상이 된다는 소리씨. 방제육이 하나가 완성되기까지는 그만큼 많은 피와 땀이 필요한데 체력 하나만큼은 자신이 있고 7년 동안 내내 해왔던 소리씨지만 이렇게 방제육을 하나 만들 때마다 녹초가 되기 일쑤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평생을 바친 방제육이가 잊혀지는 걸 막고 싶었던 그녀. 그래서 아버지의 뒤를 이었고 아버지의 방식대로 작업하는데요. 깨지지 않도록 충분히 식힌 그릇은 한 차례 간수 작업을 거치고 다시 가마에 들어갑니다. 다시 작업을 시작하는데요. 열 처리를 하느냐 또 안 하느냐에 따라 강도가 천차만별로 달라진다는 방자유기. 이거는 열 처리를 한 거고 이거는 열 처리를 안 한 거예요. 안 깨지죠, 절대? 산산조각이 나버려. 같은 재질이에요? 같은 재질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제 예쁘게 다듬으면서 그 유기 본연의 색깔이 나올 수 있도록 깎는 작업을 해야 돼요. 틀에 쇳물을 넣어 만드는 일반 주물 그릇들과는 다르게 방자유기는 과정 하나하나가 손이 많이 간다고 하는데요. 작업장 곳곳에 아버지와 소리씨가 작업 중인 방자유기들이 보입니다. 단단한 방자유기를 어떻게 깎을지 궁금한데요. 가질이라고 하는데 그릇을 깎아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가지를 하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매끈한 모양이 되거든요. 까만 그릇 안에 감춰져 있는 황금빛을 찾아내는 가질 작업. 누구나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이 가질 작업은 예로부터 숙련된 사람이 아니면 허락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아버지가 소리씨에게 가질 작업을 허락한 것도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가질은 다른 거 다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데까지 와야 그 다음에 가질을 가르치거든요. 망치질을 어설프게 해서 잘 못 만들었을 때 잘 안 시켜요.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방자유기를 만든 아버지에게 드디어 허락받은 가질 작업. 처음 허락받았을 때의 기분을 소리씨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 잘하고 싶고 더 잘해내고 싶은 게 소리씨의 마음. 천천히 서두르지. 소리가 부드러워졌잖아. 생각보다 그냥 잘하네요. 진짜요? 예. 소리씨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되게 칭찬 안 해주시거든요. 칭찬에 엄청 인색하시거든요. 칭찬받았네요. 무뚝뚝한 터라 평소에는 듣기 힘든 아버지의 칭찬. 소리씨에겐 큰 힘이 되는데요. 피로가 싹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아빠 한번 봐봐요. 어때요? 이 정도면 합격점인가요? 아, 깨끗이 잘 깎았다. 됐어. 그 정도 끝내도 되겠다. 여기 있는 건 네가 다 깎어. 네, 그래도 되겠다. 뭔가 진짜 내 새끼 같고 예쁜데요? 이거 조금만 이제 마무리 예쁘게 조금만 더 예쁘게 하면은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아무리 고되고 힘들어도 이 맛에 방짜유기를 관두지 못합니다.